저는 2014년부터 인스티튜션 코믹스라는 만화사, 그러니까 만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곳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만화도 만들고 글도 쓰고 뭐든지 다 만화와 관련된 거 뭐 영상도 만들고 하고 있고, 2019년 3월 1일부터 독립 만화 플랫폼인 이제 사이드비를 만들어서 온라인에서 지금 현재는 출판 만화들을, 독립 출판 만화들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만화가 처음 제대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던 시절에 그냥 그 만화를 만화를 가장 손쉽게 사람들한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책이었기 때문에 그게 결합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만화가 지금 이 시대에 개발됐으면 모바일이나 웹에서부터 처음 시작됐겠죠. 그런 것처럼 그냥 그 시대에 먼저 시작된 걸 뿐인 거고, 앞으로도 뭐 전 웹이랑 모바일도 따로 보는데, 분리해서 보는데, 뭐 출판 만화나 웹에서 보는 거나 모바일이나 VR이나 이런 식으로 점점 방식들은 점점 늘어날 텐데, 그것들도 다 만화에 속해 있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인스티튜션 코믹스 제일 처음 만들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데뷔했던 작품은 웹툰이었어요. 웹툰으로 세 번째 삶이라는 작품으로 일본에서 연재를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웹툰 제작 사이클이 저한테는 너무 안 맞았고, 그리고 그게 사람의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뭔가 대우받는다는 느낌을 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르게 작품 자체는 어떻게 대우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작가들이 겪는 일주일 만에 한 6일, 5일 만에 한 작품씩 그렇게 뽑아내는 게 저는 굉장히 기계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약간 양계장에 앉아서 알맞는 닭 된 기분? 그런 거라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가 플랫폼이 막 성행하던 시기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가장 결핍되어 있는 부분이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사이클이 빨리 돌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 창작자에 대한 가치로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볼거리도 너무 많고.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켜내야 될 가치가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사람이 사람답게 생활하면서 제작할 수 있는 적어도 사이클 속도, 그런 거에 좀 고민이 많았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중에서 가장 그나마 발견한 게 출판 만화였고, 가장 그래도 사람답게 시간 텀을 줄 수 있는 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더 인간미 있는, 좀 더 사람과 사람의 교류가 좀 더 활발히 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게 독립 출판 만화라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독립 서점을 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 메이저에 좀 질려서 자기들이 독립 서점을 여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의 바르세요. 그러니까 예의 바르고, 그리고 막대하진 않습니다. 사람이 뭐 메일을 보내거나 만나보거나 이랬을 때 막 사람을 막대하거나 너는 뭐 수익을 못 내는 작품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과시하거나 이런 멸시받는 느낌은 전혀 받은 적 없고, 굉장히 예의 바르고 존중을 해준다는 느낌은 받지만, 그래도 만화가 그런 서점들에서 좀 중심에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어요. 항상 잘 팔리는 작품, 한두 작품 정도만 앞에 진열돼서 그것들이 이제 소비되고 있고, 다른 것들은 에세이나 특히 포토북 뭐 이런 것들이 좀 대세를 이루고 있었고, 만화책은 그 중에서 주류도 아니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뭐 존중은 하지만 뭐 없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정도로 이제 그런 가치로 평가받는다는 느낌. 저도 만화 좋아해요 라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화가 중점돼서 만화를 가지고 뭘 해볼까? 독립 출판 만화 가지고 뭘 해볼까? 이런 느낌으로는 와닿는 쪽은 없었습니다. 일단 소비 패턴으로 봤을 때, 현재 이제 우리가 모바일 시대까지 오면서의 소비 패턴으로 봤을 때는 빠른 연재? 그게 연재 만화로서는 전혀 강점을 느낄 수 없어요. 웹툰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그런데 조금 강점이라고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잊게 될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가치로움, 사람의 노동력에 대한 가치로움을 너무 좀 잊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부여잡을 수 있다. 그리고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독립 출판 만화 안에서는
그래도 사기꾼이 좀 적지 않을까. 적지 않고 그래 사람들이 그래도 찾아와서 자기들이 직접 찾아와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작품과 그 작가에 대한 가치로움, 작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만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피려고 하는 휘발성이 좀 낮다? 그런 점이 있죠. 상업적인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만 네. 저희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모든 작품을 리뷰합니다. 그러니까 입고하는 모든 작품들이 입고 과정이 일단 뭐 텀블벅이나 아니면 기존 사이트들이나 아니면은 뭐 독립 출판 만화를 취급해주는 일반 오프라인 서점에서 제가 작품들을 가서 보고 거기서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보고 아 이거 정말 좋다 싶은 작품들이면 제가 입고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입고를 하고 나서 제가 웬만하면 모든 작품들에 대한 추천 리뷰를 다 씁니다. 뭐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매력이 있어서 입고하게 되었고 여러분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쭉 쓰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팟캐스트를 했었는데 이제 올해 5월달부터 팟캐스트 시즌2를 또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독립 출판 만화 저희 쪽에 입고되어 있는 작가님들 위주로 해서 모셔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 작가님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 작가가 사람으로서 어떤 고민,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들어볼 수 있고, 만화를 그냥 만화를 두고 이 만화 재밌으니 사가세요 이런 느낌보다는 그 만화를 만들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까지 좀 더 생각을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많은 생각을 해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 그런 것들이 다르다면 다를 수 있는 점입니다. 일단 먼저 받은 경우는 없고 제가 다 먼저 메일을 드리는 경우인데 한 80% 정도는 8할 정도는 전부 다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이런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곳이 생겨서 정말 좋다, 힘들진 않느냐, 그리고 제일 처음 들어오는 말이 이게 도대체 수익이 되냐. 그러니까 제가 작품을 입고 받고 그걸 다 포장하고 그리고 다시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혼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노동력 인건비 대비 이게 돈이 되냐 이런 말씀들을 제일 처음 많이 하시고 걱정하시는데, 그래서 작가님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작가님도 그렇고 이런 사이트가 생긴다고 해서 저희가 뭐 돈이 수익이 되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대신에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마음 한켠에 우리 만화를 팔아주는 곳이 있어, 그리고 만화책을 좀 더 진중하게 무겁게 다뤄주는 곳이 있어,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독립 출판 만화 하시는 분들이 다 거의 따로따로 움직이세요. 원래 만화가라는 사람들이 좀 특징이 그렇기도 하고 우리 독립 출판은 더 열악하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점조직처럼 이렇게 계시는데 서로가 서로를 존재를 모르고, 근데 제가 그분들을 다 만나고 다니면서 이제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거죠. 하나로 엮어서 이렇게 자기가 좀 상업성에서 좀 부족함을 느끼더라도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추구해 나가면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축이 될 수 있는 기둥이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작가님들한테 어필을 드리고 작가님들을 한 8할 정도는 좋아하시고 나머지는 뭐 그러니까 굉장히 예의 없거나 이런 경우는 아직은 겪어본 적 없어요. 대부분 이제 메일로 주고받으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현재 입고를 제가 신청드렸고 그럼 만납시다라고 하신 팀이 한 4-5팀 정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또 만나보면 이제 이게 달라질 건데 대부분 되게 호의적이고 최선을 다해주세요. 대부분. 일단 앞선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출판 만화가 연재 만화로서의 메리트는 없어요. 그건 다 이제 웹툰이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전문적인 얘기를 하자 보면은 만화에 대한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웹툰은 약간 드라마 문법을 따라가요. 다음 편이 기다려져야 되고, 그리고 매 편에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야 되고, 큰 사건,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야 되고, 주연 배우들과 조연 배우들, 그러니까 드라마로 치면 그렇죠. 웹툰을 치면 주인공들과 부주인공들의 사건, 사고, 감정 기복이 계속 크로스오버 되면서 뭔가 일어나고 다음 편이 궁금해지고 이런 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그게 연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구조를 띌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매력을 지금 출판 만화에서 가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의 출판 만화는
약간 소설처럼 먼저 다 만들고 이제 작가님들이 프로모션을 다니는 형태라든지 영화처럼 다 만들어서 먼저 오프닝을 하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한 번에 볼 수 있게 한 권 내지 두 권 안에 끝낼 수 있게 끝내서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출판 만화가 좀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일상 만화라든지 뭐 약간 그림체를 뭐라고 할까 좀 우리가 쉽지는 않겠지만 눈으로 봤을 때 쉬워 보이는 그림체들 있잖아요. 가벼웠고 그게 결코 만들기 쉽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만화로 일상툰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 부분들에서는 조금 더 웹툰으로서 웹툰이 더 많이 가져갈 거고 좀 더 약간 무거운 주제 한 번에 앉아서 볼 수 있는 주제 그리고 웹툰은 한두 편 안에서 뭔가 큰 재미를 주지 못하면 그 만화를 그 뒤에 더 이상 보지 않잖아요. 근데 책은 그래도 적어도 한 권이라는 여유 정도는 여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의 시나리오 문법이나 소설의 문법을 따라가는 좀 굵직한 그런 내용들이 주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서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큐레이션 하는 거는 제 기준에서 어떤 큐레이션을 한다기보다는 작가가 그런 서사성에 대해서 어떤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두고 있고 그러니까 연재 만화보다는 좀 더 소설이나 영화처럼 한 번에 그거를 이제 서사를 잘 구성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가 스토리텔링에서는 그런 방식을 보고 있고 그림체에 있어서는 이제 그래도 직접 사서 구매를 하고 집에 소장할 수 있는 느낌 그 정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선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독자들이 이 작품을 소장하고 싶어 할까라는 거 그림만 봤을 때 소장하고 싶어 할까라는 게 어떤 기준선이 돼서 지금 개인적인 취향으로 이렇게 작품을 고른다기보다는 그런 앞으로의 출판 만화 이제 독립 출판이란 말도 사라질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게 그냥 출판 만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변해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그 기조에 맞춰서 작품을 지금 선택해서 컨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가님들 선에서 관리를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일일이 알 수는 없고요. 그리고 사이드 B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 그 책장이 있어요. 책장을 두 개를 구비해놨는데 거기가 기준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책장 두 개 가득 차면은 더 이상 입고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만약에 한 10권 팔렸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작품 말고 새로운 작품을 한 10권 정도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을 10권 정도를 이제 다시 입고를 시도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빠지는 만큼 새롭게 들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작품이 10권 처음에 받았는데 다 팔려서 이제 재입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아마 수량이 줄겠죠. 그때는 그래도 한 5권 정도 받는 걸로 해서 계속 작업을 해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이드비라는 곳이 작가님들이랑 계약을 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수익이 당장에 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큰 수익이 날 거라고 나는 기대는 하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요. 대신에 이쪽 독립출판 만화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사이드비 가면은 좋은 작품들 다 거기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독립출판을 하기 위해서는 다 2잡, 3잡 뛰면서 자기 작품을 하는 건데 그게 저는 일종의 어느 정도 대가 지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자들을 어떻게 더 재밌게 해드릴까를 일반적으로 보는 웹툰이라는 데서 대중성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결여된 만큼 수익을 못 얻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수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수익을 얻어서 대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수익을 내면서라도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또 다음 작품들 계속 만들어낼 수 있으면 적어도 처음보다는 조금씩 늘어가지 않겠냐. 그리고 독자님들 개인적으로 작가님들을 사랑해주신 독자님들도 늘어날 거고 사이드비에 대한 것도 늘어날 거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점점 계속 뭔가를 시도해 보다 보면은 뭐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더 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작가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제 확실한 생각이 있는데 모든 콘텐츠들은 상업성을 띠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작가주의 만화다 이렇게 자기가 주장을 하면은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건 예술가 본인이 주장하는 거니까 존중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모든 작품들은 다 상업성을 띌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팔리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타협점을 어디에 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 독자들이, 요즘 대중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런 요소들을 더 많이 넣어서 거기에 내 의견을 묻어서 작품을 낼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보다 내 의견을 더 강하게 해서 작품을 낼 것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많이 그 팔리는 정도에 대한 추측이랄까요, 예측,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 뿐이지, 저는 모든 작품들은 다 상업주의 만화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이제 요즘 고민하고 있는 거는 내가 과연 대중예술가일까라는 고민은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을 더 먼저 생각하는 예술가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이쪽 계통은 나는 내가 그냥 내 자리에 있고 내 거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예술, 만화도 예술이기 때문에 대중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취향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작품들은 다 상업성을 띠고 있어요. 그거를 부정한다는 거는 조금 제 생각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형태를 봤을 때, 그러니까 플랫폼이란 단어가 등장하기 이전 시대는 안 그랬냐 물어보면 그때도 비슷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항상 그것도 플랫폼 비즈니스. 네, 최상위 작가들이 앞선에서 치고 빠져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부수적으로 이렇게 낙수 효과를 많이 누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아직 대답할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그거에 대해서 약간 변명을 하자면, 우선 그 단계까지 갈까라는 생각이 있고, 사이드 B가, 그러니까 다른 곳에 이제 처음에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대부분 이제 모든 플랫폼들이 각자의 철학이 있고 각자의 비즈니스 방식, 롤모델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저희는 작가님들 만났을 때부터 처음부터 원래는 안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큰 수익이 나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악정형 구조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나 어떤 것들이 그게 좀 통탄한 일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가 제시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대중들이 소비층이 다양해져야 되고, 그리고 대중들이 다양한 소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다양한 경험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교양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다 소득에서 오는 거거든요. 소득이 있어야, 좀 여유가 있어야 다양한 것들을 보고 실험해 볼 수 있는 마음속에 여유들이 생기시는데, 앞으로의 산업 구조나 이런 거를 봤을 땐 사람한테 그런 여유를 많이 허락할까라는, 더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라는, 아마 앞전 예술가들도 그랬었던 것처럼 저도 힘들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어떤 갈림길이 있을 때마다 나름의 주변의 조언을 얻어서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저는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만약에 1000권, 10,000권 팔게 되면 저한테도 들어오는 수익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거 가지고 다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행사나 이벤트들을 더 많이 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작품들을 이제 어쨌든 압정형 구조가 돼서 그 밑에서 많이 팔리지 않은 작품들이라도 그 작가님들로 또 다음 작품을 만들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돈 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사이드 B가 어쨌든 인수인진 코믹스에 속해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인수인진 코믹스는 출판사거든요. 그 출판사 이름으로써 작가님들한테 이제 원고료를 드리고 직접 자체 제작하는 작품을 만든다든지, 어쨌든 그 많이 10,000권, 1,000권, 기분이 좋네요. 10,000권, 1,000권 팔린다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벌게 된 수익으로 어쨌든 계속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제가 뭐 회사를 위해서, 회사의 뭔가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작가님한테 온전히 또 재투자되는 거, 가능성 있는 작가님들한테 이제 재투자하면서 이제 좀 기획적인 부분에서 함께 얘기를 해보고, 이런 거가 지금 당장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가 뭐 입고를 받아서 어떻게 많이 팔아드립니다, 팔아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오픈한 지 지금 이제 보름 조금 지났거든요.
적어도 3달, 한 달, 3달, 6달, 9달, 12달 이런 식으로 끊어서 지금 계획을 보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팔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홍보를 했을 때, 홍보라는 건 결국 비용이 든다는 얘기인데 비용이 들었을 때 얼마나 팔리는지, 비용이 안 들었을 때 얼마나 팔리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좀 계산이 돼야 그때부터 입고작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큐레이션을 해서 먼저 컨택 드리는 작품들에 있어서만 입고를 받고 있고,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 사이트에 이제 개성이랄까요, 작품들이 모여있는 작품들이 개성이 눈에 보이겠죠. 그때 가면은 이제 입고 어느 정도 그게 보이고 우리가 얼만큼 사이클로 소비 판매를 해낼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확신이 좀 들면은 그때는 입고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다 받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아무튼 그래도 항상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기존 서점에 내시면 일단 제가 어떻게든 다 가서 보고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상심이란 말은 좀 그렇고 여튼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고 어떤 활동 하시는지, 그리고 북페어 같은 데 참여하셔도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항상 제가 이 옷을 입고 다니거든요. 항상 중절모를 쓰고 항상 넥타이를 메고 이런 복장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발견하시면 알아봐 주시면 또 얘기가 거기서 또 되고 이러지 않을까. 저도 만약 좋은 작품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당장 입고를 받거나 신청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존재 여부 확인이랄까? 그러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작가님들이랑 만나면서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를 고민해 봤을 때, 이분들이 이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그게 큰 돈이 되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내 작품을 봐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온전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로만 작품을 꾸려내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이 팔리고 있고 내 책을 봐주고 있는 독자분들이 계셔라는 게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만났을 때. 아마 작가님들한테는 그 부분이 좀 크지 않을까. 독자, 내 만화를, 내 작품을 봐주는 분이 계셔. 그러니까 난 앞으로도 다른 일로 생계비를 벌더라도 이걸 놓치지 않고 계속 해야지라는 생각, 그런 것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큰 목표를 정해놓고 하진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일단 이걸 해야겠어라고, 이게 지금 필요해, 결핍되어 있는데 왜 아무도 안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은 항상 그 일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몇 년 전만 해도 만화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 저희 연배에는 제가 찾아보기가 거의 어려웠어요. 그래서 왜 없지?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면 내가 글을 잘 써서 글을 쓴다라기보다는 없으니까 일단 써서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알고 보니까 쓰고 계시는 분들 계셨고, 웹툰이스타라든지 이런 방송하시는 풀모 작가님도 그런 걸 쓰고 계셨고, 근데 그때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죠. 글을 쓰시는 분들을 만나게 해서 그러면 그 영역은 이제 그걸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맡기면 되겠다라고 확인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팟캐스트도 왜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일단 해야겠다라고, 필요한데 결핍돼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뭔가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발견했던 게 오감수다 같은 분들이 계시다는 걸 확인하고, 그럼 난 좀 시즌 1까지만 하고 좀 쉬어도 되겠다, 그때 판단을 했던 거고.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들이랑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많이 다녀봤는데, 거기서 이제 다 좋은 분들이지만 만화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왜 없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결핍에서 지금 이 아이디어가 시작돼서 사이드뷰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번 이렇게 일을 제 인수인준 코믹스에 대한 철학과 비전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것이 어떤 사이드뷰로 구현되는 과정에서는 어떤 결핍된 요소가 있어서 이걸 지금 당장에 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 어떤 큰 비전 이런 건 없고 그냥 작가님들이 먹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수익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걸 위해서 작품을 파는 것 이외에 지금 준비 중인 게 작가님들을 모셔서 워크숍을 연다든가, 그 작가님들마다 다 특징이 있고 다 잘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지고 워크숍이라든지 토크 콘서트,
아니면 다 같이 모여서 북페어 페스티벌 참여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보고 있고, 그 이상의 어떤 큰 비전 이런 것들은 제가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화라는 게 제일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굉장히 저소득 계층들을 위한 소비 패턴으로 많이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질 나쁜 종이에다가 검은색 잉크로 찍어서 매일같이 조금씩 보여드릴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 해소적인 요소가 있고 해학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어떤 좀 더 성인적인 요소, 성인적인 코드들도 많이 들어갔었고 폭력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해온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요즘도 꼭 그래야 되나라는 게 제 고민이에요. 요즘 그러니까 지금도 만화 웹툰을 많이 소비해 주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는 고소득층이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저소득층의 어떤 해갈과 카타르시스 이런 것들을 위한 장치로서의 만화의 요소는 충분히 웹툰이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 이외에 약간 고급화되더라도 어차피 책이라는 건 직접 집에 소장이 되는 가치이기 때문에 약간 고급화될 수 있는 층위, 만화에서도 그런 층위들을 좀 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괴리돼서 우리는 고급스러운 만화야 뭐 이런 식으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소비되는 약간 좀 더 진지한 이야기, 좀 더 일반 폭력성이나 섹슈얼이라는 부분을 떼어놓고서라도 좀 더 팔릴 수 있는 이야기, 이런 부분들 고급화되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고, 그런 층위도 좀 생겨났으면 좋겠는데, 독자분들이 그 영역을 서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좀 뭐랄까, 이거는 사회가 좀 개편돼서 여유가 생기셔야 되긴 하겠지만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만화라는 소비에 있어서 만화는 뭐 저급하다든지 만화는 이렇게 굉장히 휘발성이 가능하다는 그런 소비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좀 다른 방식의 소비 패턴들도 이렇게 오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됐으면 좋겠고, 그거는 플랫폼도 노력을 해야 되고 작가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조금 외람될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독자분들도 본인들의 여유가 되는 안에서 정말 만화를 사랑해 주신다면 조금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 같이 노력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이별로 그리고 장르별로 이렇게 점점 그렇게 층이 매니아층이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만화가 앞으로 이것보다 더 많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적어도 한국 안에서는 더 많이 읽히고 많이 소비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 안에서는. 왜냐면 우리가 단일 언어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 시각에서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이드비라는 곳이. 그래서 아마 기존의 웹툰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웹툰을 소비해 주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약간 재미없고 지루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뭐 항상 어벤져스 말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건데, 항상 어벤져스 말고도 3빌보드 같은 작품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독자분들이 되어 주셨으면 저희는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기조로 사이드비를 봐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서버비는 2년을 냈기 때문에 2년은 존속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좀 더 사람이 사람한테 가다올 수 있는 작품 매개체일 뿐인 거고, 작가와 독자가 직접 좀 더 진중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교감할 수 있는 중간 메신저 역할로서 뭔가를 좀 더 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